차렷. 구청장님께 경례. 표창장 일자리 경제과 이화진. 위 공무원은 우리 구 지역 상권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0월 31일 은평구청장 김미경. 부상은 상품권 20만 원입니다. 표창장 보건위생과 조은비. 위 공무원은 건강도시 은평 조성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0월 31일 은평구청장 김미경.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불광일동 김채연. 위 공무원은 우리 구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0월 31일 은평구청장 김미경.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감사 담당관 송은주. 위 공무원은 우리 구 민간 위탁 시설의 투명성 향상과 감사 사각지대의 부패 예방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0월 31일 은평구청장 김미경. 부상은 같습니다. 차렷. 구청장님께 경례.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서 및 동별 주요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협치 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치 담당관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최종 협의를 위한 민간 예산 협의회를 금일 개최하여 예산 편성안에 대한 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의견을 청취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참여예산 시행 10주년을 맞아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기념주간을 운영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념사진전, 대토론회, 토크 콘서트, SNS 주민 참여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오프라인으로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10년의 역사와 성과를 기념하는 행사 추진으로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리 구 참여예산제의 발전 방향을 주민과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마을 공동체위원회 2차 정례회의를 11월 중 개최하겠습니다. 회의 내용은 올해 마을 생태계 조성사업 실적보고와 마을 공동체 현안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사항은 자료로 가름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대유행 대비 자체 생활치료센터 확보 계획입니다. 서울시 생활치료센터 기본 계획에 의거 자치구별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하고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필요 자원과 대상 시설은 생활치료센터는 관내 호텔, 연수원 시설 등의 협조로 200병상 이상 확보하고 의료 인력은 은평 성모병원, 청구 성심병원 등 의료기관을 통해 의사, 간호사 등을 확보하고 환자 이송은 1일 20명 이상 수송이 가능하도록 민간 구급차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대응 단계는 1일 250명 이상 확진자 발생 시 비상 발령하고 최소 21일 이상 운영하여야 합니다. 추진 일정은 금주까지 대상 시설과 협의를 거친 후 11월 중 업무 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살리기 추계 체련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근본 체련대회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간담회로 변경 추진합니다. 기간은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이며 국별 전통시장, 부서별 지정동에서 팀 단위로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동 전 부서장께서는 지역경제 살리기 취지에 맞게 음주를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시하여 간담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직군 임용 후보자 신규 임용입니다. 대상 인원은 금년도 9급 공채 합격자 행정직 57명, 사회복지직 33명입니다. 추진 일정은 11월 중 신원조회, 신규자 교육을 마치고 1차 임용은 12월 1일자에 결혼 발생 부서 동 중심으로 신규 임용하고 2차 임용은 2021년 상반기 정기 전보시에 실무 수습으로 보충 임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정책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왼쪽 업무 추진 실적 첫 번째 사항, 정부의 위기 가구 긴급 생계지원금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와 각동 주민센터에서 현장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지급 기준과 서류 절차가 까다로워서 신청률이 낮았습니다만 지난 26일 복지부에서 지급 기준과 서류 절차를 완화하고 접수 기간을 연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코로나 이후 25% 이상 소득 감소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소득이 감소한 모든 대상으로 확대하고 서류 제출도 완화하였습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 원수에 따라서 40만 원에서 100만 원입니다. 변경된 기준을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동에서도 완화된 내용에 따른 홍보와 접수 업무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업무 추진 계획 첫 번째 사항입니다. 이번 달 말까지 보훈회관 시설 개선 공사를 마무리하고 9개 보훈단체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입니다. 오늘 11월 16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2021 희망원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진행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느 해보다도 도움이 필요한 가구가 많고 모금이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에도 매년 각 동장님과 부서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목표액을 달성해 왔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올해도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가름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좌측의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두 번째 사항 2020 집에서 즐기는 맛집 여행입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테마 여행을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테마 여행으로 진행하였고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중증재가 장애인 320명에게 전국의 유명한 맛집 밀키트를 전달하였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020년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온라인으로 시행하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에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간부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은평 구립 우리장애인 복지관 건립 운영 추진 사항입니다. 사업 위치는 은평구 녹본로 1길 13 녹본초등학교 옆에 위치해 있으며 사업 규모는 대지 면적 1662평방미터에 총 면적 2927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입니다. 사업 방식은 민간에서 건축비를 부담하여 기부 체납하고 일정 기간 무상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사업비는 총 56억 5,5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016년 1월부터 시작하여 5년여에 걸쳐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극복해내고 공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신 구청장님과 특히 협조해 주신 도로과 시민교육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금년 8월부터 9일까지 34명의 직원을 채용하였고 10월 7일 준공 사용 승인 받았으며 10월 30일부터 직기 설치 및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개관 준비 사항으로 11월부터 11월 20일까지 개관 기념 온라인 이벤트, 사진 콘테스트, 사행시 콘테스트, 댓글 이벤트 등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실시하고 지역 주민 및 학교 관계자에 대한 시설 설명 및 안내를 개최하겠습니다. 끝으로 2020년 11월 27일 10시에 개관식을 코로나19를 감안하여 최소 인원이 참석한 온프라인 행사와 온라인 행사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고사항입니다. 제3회 은평장애인 인권영화제를 은평장애인 인권영화제 추진위원회와 함께 2020년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개최하겠습니다. 은평장애인 인권영화제 홈페이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확보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삶 속에서 존재하는 고민에 대해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영화제를 상영하겠습니다. 영화로는 피란하지 못하는 사람들, 감염병의 무게 등 장애인과 재난에는 주제로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적과 업무 추진 계획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제 현황과 지적 공부상 토지 경계가 맞지 않는 지역에 대한 지적 재소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구는 이미 5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불광동 제6차 지적 재소사 사업지로 선정하여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구하고 진행하는 사업으로 우편 및 이메일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동의서를 받아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점검 대상은 우리 구간 내 총 1,250개 업소가 되겠으며 9월에서 10월까지 집중 점검을 하였으나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수시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점검 내용은 온라인상 가격 담합 행위, 중개보수 초과수수 행위 등 중개법 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2021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1376지에 대한 해당 감정평가사와 합동으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내용은 표준지 선정에 대한 적정성 여부 및 토지 특성 및 가격 균형 등을 조사하고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면밀하고 공정한 공시지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축과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은평구 건축물 관리 조례 제정 추진입니다. 제정 사유는 2020년 5월 1일자로 건축물 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 중 다중이용업소 범위 규정 및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점검 대상 건축물 규정과 건축물 해체공사 신고 대상 범위 규정, 감리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의회 제279회 2차 정례회의에 상정하여 절차를 거쳐 올해 말에 공포 및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우리 구의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 구체화 등으로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특정 관리 대상 시설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 실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점검 시기는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45일간이며 점검 대상은 특정 관리 대상 시설 C등급 76개소 및 소규모 노후주택 안전점검 결과 미흡 등급인 9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점검 방법으로는 국토부 실태조사 매뉴얼에 따라 안전점검 전문 업체에서 점검하겠으며 기대 효과 및 후속 조치는 점검 결과 CD 2등급으로 판별되는 노후 건축물 등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고 시설물 관리 주체에 보수 보강 등의 안전관리 의무 부여 등 안전관리 강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의료과장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겨울철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계절 독감 등 호흡기 환자가 동시에 증가하는 이른바 트윈데믹에 대비하여 호흡기 관련 질환자만을 전담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인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설치하는 개방형과 기존 병의원을 활용한 의료기관형이 있으며 각 한 개소를 금년 중에 우선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 있으며 의료기관형은 시립서국병원에 설치하고 개방형은 구청 보건소 앞 주차장을 활용하여 11월 9일까지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11월 중순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인력, 의사, 간호사, 진료보조,
행정방역요원 각 1명씩 총 6명은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기간제 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보건소장을 피고로 하는 약국 개설 신청 민원 반려에 따른 취소 청구 행정소송이 10월 16일 접수되어 이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은평 성모병원 앞에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원고가 종교시설의 부대시설에 약국 설치가 적법한지를 다투는 사안으로 약무팀 직원을 소송 수행자로 지정하고 응서방침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사항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료 지원 지역협의체 회의를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안건은 코로나19로 인해 금년에 시행하지 못한 학생 직화 주치 사업비를 내년으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안건과 치과 치료가 시급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치료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두 가지 안건으로 10월 29일 협의체 위원 6명에게 이메일로 자료를 송부하였고 11월 6일까지 의견을 제출받아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불광이동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불광이동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 추진 실적 첫 번째 사항입니다. 불광이동 주민자치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심신 지쳐있는 주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비대면 사업으로 서울형 주민자치회 최초로 힘내라 불광이동 자동차 극장 행사를 지난달 16일, 17일 양일간에 걸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아울러 본 행사에 참석해 주신 구청장님과 간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저소득 홀몸 어르신 3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의 불안 등으로 외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에게 작물 재배 활동을 제공하여 수확의 즐거움을 느끼는 등 심리적 안정과 더불어 식재료를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금일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련이동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추진 계획 첫 번째 사항입니다. 2020년 가련이동 제2의 주민총회를 12월 5일 개최하겠습니다. 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에서 원택트 방식으로 라이브 유튜브 방송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총회 내용은 2020년 주민자치 활동 및 감사 보고, 2020년 주민세 참여예산 사업 실행 보고와 내년도 2021년 주민세 참여예산 선정의제 보고입니다. 두 번째, 가련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추진입니다. 정례회의로 11월 3일 개최하여 김장 지역 사업을 논의하겠습니다. 사랑의 지지에 담을 식품을 구입하여 필요한 주민이면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사랑의 지주 사업을 11월에 시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 주민에게 따뜻한 나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새마을 분유회 주관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원 규모는 저소득 주민 60가구 2kg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응암 3동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암 3동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우리 동네 사진전을 개최하겠습니다. 응암 3동 주민이나 응암 3동에 관심 있는 은평 구민 누구나 응암 3동의 생활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출품하면 선정된 작품을 액자에 담아 주민센터 유휴 공간에 전시하고 또 책자와 USB로 제작하여 응암동 정보도서관과 주민센터에 영구 보관하여 향후 응암 3동 역사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응암 3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은평 문화예술정보학교간 체결한 사랑의 재능나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능나눔 사업은 건축, 미용, 조리학과 학생들이 각각 도배 장판을 교체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도배 봉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핸드크림 및 밑밥 등을 만들어 전달하는 미용 봉사, 간식을 만들어 관내 경로당 및 어르신들께 전달하는 도리 봉사로 따뜻하고 정겨운 이웃 나눔 사랑입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건강 취약 가구 오미자청 나눔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농가에서 직거래로 구매한 오미자 120kg을 지난 9월 14일 응암 3동 이웃 살품이 회원들이 항아리에 담아 숙성시킨 오미자청을 우울증 및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전달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사이동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사이동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힘찬, 희망찬, 회기찬, 사랑의 밑반찬 나눔 행사 개최권입니다. 오는 11월 3일 주민자치위원들이 직접 만든 불고기 밑반찬을 포함하여 사골 국물, 김, 라면 한 박스 등을 우리 동 독거 어르신과 저소득층 등 100분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뜨개질 목도리 전달권입니다. 우리 동 자원봉사자들이 각 가정에서 직접 뜨개질한 목도리를 앞서 보고드린 밑반찬 나눔 행사 참석자분들 중 독거 어르신과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 직접 전달하고 나머지는 가정을 방문하여 비대면으로 전달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세 번째, 네 번째는 서면으로 가름하고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일단 이제 민관협치에서 이제 10주년 참여예산 10주년 잘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이제 지역 경제 살리기 위해서 직원 체련 대회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 또 마음을 내어주셔서 또 지역 경제 살리기 간담회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마음을 내어주신 부분 감사드리고 또 가실 때 방역 수칙 잘 지키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 조금 더 힘을 더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힘내라 은평이라던가 또 문화재단에서 많은 역할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지치고 힘든 우리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해주신 우리 과에도 또 문화재단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증산정보도서관 대통령상을 수상했는데요. 굉장히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구산도서관 마을도 애썼다는 말씀 꼭 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기가구 긴급 생계 지원 자금 지금 하고 있죠. 이 부분도 주민들이 포기하지 않게끔 다 과나 동에서 더 같이 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은 우리 장애인복지관 개관이 차질없게 진행될 수 있게끔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은평 그린 모아모아 사업 같은 경우에 재활용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청소 담당들의 노고 감사드리고 또 각각의 동사무소에서도 우리 담당들께 관심 갖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과는 지금 보건의료과하고 시민교육과 같은 경우에 수능 학생들이 이제 거의 한 달도 안 남았죠. 수능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수능에 아이들이 오랫동안 학생들이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차질없게 수능을 잘 치러낼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청과 각별히 좀 신경 써서 그 업무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각 동에서 새마을 분여회나 각종 나눔 행사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진심으로 우리 동뿐만 아니라 또 각종 나눔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함께해 주신 부분들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에 힘든 주민들에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응암 3동의 우리 동네 사진전이나 또 진관동의 사진전, 또 역천동의 학습 동아리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각각의 이제 동별로 본인 동마다 특징적인 사업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도 우리 직원 여러분의 힘으로 또 이뤄 나가는 것 같고 또 코로나 전국에 국민들께 이 하나하나 사업들이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서 코로나19도 잘 이겨나가고 또 특히나 지금 1단계로 내려오면서 코로나가 조금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때 방역 수칙을 더 잘 지키면서 하나하나 업무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진심으로 업무 오늘 보고 자료를 받으면서 보니까 우리 직원들의 노고를 더 많이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부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최근에 연말 이제 11월, 12월 여러 가지 이제 내년도 계획도 수립하고 또 연말 예산을 이제 마무리해서 집행하는 그런 이제 시기입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굉장히 바쁘고 어려운 상황인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각자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내년도 업무 계획을 제가 이제 보고를 다 부서별로 다 받고 그리고 이제 추진하는 목표라든가 또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봤습니다만 이번 의회에서 내년도 업무 계획과 관련된 예산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우리 그 북한산 적두리봉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만 날씨가 건조하고 이제 또 난방기를 많이 켜는 이제 시즌이기 때문에 각별히 화재 예방에 주의해서 동이나 또 우리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금방 그 우리 스마트 도시 담당관의 그 오정석 팀장이 우리 내일로 가는 스마트 도시 정책에 대해서 거대한 이제 아주 장황하게 아주 그 깊게 연구해서 내일을 여는 스마트 시티 은평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정말로 그 여러 가지 포괄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미래 비전까지 이렇게 발표를 해주셔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도 우리 이제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그린 디지털, 그린 뉴딜 시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스마트 도시 정책이 우리 여러 가지 은평구 미래 10년이라고 아까 금방 말했습니다만 그런 그 은평구 미래 비전과 연계돼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 구에서 함께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금방 말미에 그 국민 디자인 우수과제 지금 이제 현재 심사 기간이 진행 중인데 이게 이제 각 구에서 혹은 이제 구민까지 다 참여해 갖고 관심 갖는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도록 그 지금 심사 과정에 참여할 수 일종의 이제 온라인 투표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업무 보고를 받고 특별히 또 저희가 이제 연말 되면서 좀 해야 될 일들이 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은평구가 서울시 적극행정 우수 사례 경진대에서 이제 상반기에는 재활용품 거점 모험화 사업으로 우수상을 수상했고요. 또 이어서 이번에는 골목길 생활전주 정비 사업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장전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서 주민들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데도 이설 비용 등 문제로 해결이 쉽지 않았지만 담당 공무원들께서 사전 컨설팅 제도를 활용해서 320여 개에 이르는 전주를 정리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게 되었죠. 전 부서에서 이러한 모범 사례를 거울로 삼아서 주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고 또 국민들의 관점에서 만족할 만한 개선책을 도출하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담당관에서는 이 같은 우수 사례를 지속 발굴해서 전 동이나 부서에 전파하기 바라고 또 행정지원과에서는 적극 행정 우수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좀 전에도 이제 말씀드리긴 했지만 지난달 10일자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하향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수도권에 많은 수입 확진자가 발생됐고 또 어제 이제 국무총리께서 1단계부터 5단계로 이제 그 단계 수를 좀 나누는 부분이 지금 발표가 되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그간 휴관해왔던 공공시설들이 차례차례 이제 운영을 재개하고 있고 단풍 구경이나 또 장기화된 거리두기로 미뤄왔던 야외 나들이를 가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제 현재의 안정적인 감소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나 왕래가 잦은 다중이용시설 또 공간을 중심으로 주기적 방역 소독이나 마스크 착용과 같은 예방수칙을 준수를 홍보하고
각 시설별 중간 관리자 이상을 방역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 부서나 동에서는 소관 시설 구역별 책임 관리를 통해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는 그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부의 제2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소상공인이나 또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또 고용안정지원금을 이번 주까지 접수를 받는데 고생스럽더라도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누락됨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코로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또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할 대책이 마련이 좀 시급한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장도 나가서 많이 보고 있기도 한데요. 지금 재개된 전통시장이나 또 동 담당국이나 부서 이제 지정대에서 병행하여서 소상공인들이 매출 증대에 직감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모두 함께 좀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소상공인 대책관리부서인 일자리 경제과가 중심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 부서에서는 각종 물품 구매나 제조, 용역 등 공공계약 시 관내 업체를 최우선하여 재정이 지역 경제에 단비를 내려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시고 또 이를 통해 지역 경제의 실핏줄이자 서민경제의 근간인 중소상공인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그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특별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일상의 기준들을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뉴멀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오정석 팀장님도 이렇게 발표했고 했는데요. 우리가 많은 것들이 이제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듯이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죠. 온라인 상거래나 비대면 회의, 출입 등록 등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된 대안들은 어느새 일상의 새로운 표준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죠. 또 민간 영역뿐 아니라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도 사회 구조나 주민 수요 변화에 맞춰서 변화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행정 환경의 변화에 맞춰 우리 구도 도서관이나 학습관, 복지관 등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비대면 도서 대여를 한다던가 온라인 복지 상담 및 강좌 제공 등 디지털 기반 서비스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보다 가속화하고 경쟁력 있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에 전 부서에서는 소관시설의 일과 긴밀히 협력해서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디지털화하는 등 전환적 대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나 자원을 적극 지원하여서 관련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온라인화 촉진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소외계층이 없도록 관련 미디어 교육도 병행하여 시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조금 맞추기 전에 혹시 부서에서 특별하게 혹시 건의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말씀하실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고소장님, 아까 우리 AI 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보시던데요. 네. 접목시킬 것들이 굉장히 많으셨나요? 우리 오정혁 팀장님이 그 말씀을 이제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접목시킬 사항들이 굉장히 많았나요? 접목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는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걸 이제 현실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는 조금 여러 가지 법률적 제약들도 있고 그래서 또 의사회 반발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좀 만들기는 더 많은 것들이 후보로 올라왔었는데 일부만 좀 현실적으로 채택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민교육과 계세요? 시민교육과 이호성 과장님? 예, 시민교육과입니다. 네, 지금 아이들 아까 제가 수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수능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우리가 준비되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12월 3일이 이제 수능일인데요. 사실 그 전부터 일정도 시작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고등학교 3학년들한테는 방역 꾸러미를 배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와 손세정제, 그다음에 이렇게 닦을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응원 엽서까지 해갖고서는
다음 주부터 미리 좀 배부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이제 학교별로 방역 도우미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일단은 수능 당일도 중요하긴 하지만 수능 전일까지 학교 방역 체계가 무너지지 않게끔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의 기존에 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신규로 필요한 부분들 해갖고서는 필요한 부분들을 좀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가 아이들이 다 지금 그 학교를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그러니까 학교별로 어떤 학교는 좀 상황이 안 되는 경우에는 조금씩 조정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별로 거리두기가 가능한 곳은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기도 해서 학교별로 좀 상황은 다른 편인데, 여태까지 이제 상반기 진행하면서 학교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나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온라인으로 하는 수업이 지속되면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때 아이들이 조금 이제 학습 격차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지금 같이 마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시겠습니다. 혹시 수색동 총장님 계세요? 어제 많은 그 축제를 하셨는데요. 네, 축제 결과물하고 그 어제 그 뭐 저기 그림전 그 동사무소에서 했었죠. 그거에 대한 네. 결과를 간단하게 좀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번 말 들리죠? 네, 제 얘기 들립니다. 예. 요번 축제 이제 그 진행을 사실은 전에는 우리 이제 동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주로 이제 민간 그 참여예산 위원님들과 은평종합사회복지관 그 두 기관에서 이제 문화재단에서는 나중에 음악 그 가수 그 출연 관련해서는 이제 나중에 함께 하긴 했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들의 이 아이디어로 구성을 해가지고 여느 때와 달리 이번에는 정말 미니 주도가 돼가지고 진행했던 사업으로 굉장히 조촐하게 짜임새 있게 잘 진행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림 전시회는 마을 화가를 이제 마을 화가 분이 그 그림을 이제 전시하는 걸로 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아서 그 판매 수익금은 또 동주민센터에 기부한다고 하셔가지고 한 10건 정도 지금 현재 판매된 것 같습니다. 네, 해주셨습니다. 그 예산과장님 과별로 하실 사항들이나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지금 예산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정도 되면 저희가 어느 정도 세입 추계와 맞춰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부서에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금 예산이 급하거나 올해 내년에 꼭 진행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추진하고 예산 편성했으니까 그 부분에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 계획 지금 이번 주 내로 청담대 보고 드릴 텐데 그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계획에도 또 만전을 좀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해주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재정국장님, 우리 직원들 체련 대회를 다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도 좀 해주시고 또 담당 국장으로서 또 어떻게 좀 진행하실지 그 말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전통시장을 저희 국별로 이제 지정을 이제 해서 그 전에 행정국장님 계실 때 상반기에 칭찬 릴레이를 해서 은평구 블로그에서 한 22번째까지 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청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재난대책회의 때 말씀을 하셔서 저희 재정경제국에서는 미리 지난주에 한번 담당 동하고 전통시장을 한 번씩 다 가가지고 은평구 블로그에 올려달라고 했더니 아직 정보가 시작이 안 돼서 연속성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 개인 페이스북에만 올려져 있습니다. 저는 연신내를 갔었는데 연신내 상점가를 갔었는데 물론 그 집은 조금 맛이 있다고 소문이 난 집이라서 점심 때는 손님이 한 4테이블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점심을 먹고 쭉 올라와서 동네 그 책방을 가서 이제 책을 직원들을 위해서 책을 한 10권 정도 사고 그다음에 내려와서 커피를 마셨는데요.
사실은 지역 경제가 연신내가 그렇게 어려울 정도면은 다른 곳은 무지하게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뭐 팀별로 이렇게 간담회를 한다고 하니 저희들 그 지역 상공인들이 굉장히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저녁에도 사실은 좀 지역의 상점들을 좀 가보면은 두맥골 같은 경우에도 거의 직원들이 많이 갔던 곳인데 사실은 그 사장님한테 말씀을 들어봤더니 월세 내기도 힘들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계기로 돼서 각 팀 과장님들하고 국장님들께서 좀 지역 상공인들을 위한 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행정안전국장님. 네. 네, 행정안전국장입니다. 각 부서에서 좀 정부 재난 2차 지원금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복지정책과의 2가구 긴급생활지원금과 그다음에 일자리 정책까지 추진하는 희망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각 부서와 각 주민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코로나19 방역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는 부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279회 제2차 정례회의가 11월 24일부터 약 23일간 실시됩니다. 이번 정례회의는 주가 내년도 2021년도 사업 예산 관련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지금 11월 16일 이번 주까지 예산안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11월 13일 날 의회에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는 24일부터 시행되는 사업 예산에 대해서 각 부서장들이 적극적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 의원들과 협의해서 꼭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서장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도시건설국장님. 네. 예, 지난주 금요일날 족두리 봉 근처에서 산불이 일어섰는데요. 일단 그 산불의 잔불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본인의 업무를 제껴두고 나와서 현장에서 일해준 직원들한테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올리고 싶습니다. 불이 났을 때는 저도 이번에 산불 현장에서 일하면서 느껴본 바가 있는데요. 메인 불을 끄기 위해서 소방대원들이 투입돼서 큰 다량의 물들을 공급을 하지만 사실상 잔불 역시 물이 없으면 절대 꺼지지가 않는다는 걸 이번에 몸소 정말 체험을 했습니다. 잔불을 잡기 위해서 일단 큰 생수통들을 들고 올라와준 직원들한테 되게 고맙다는 말씀을 주고 싶고, 재도 많이 나고 뭐 잔불도 잘 안 꺼지고 뭐 발도 뜨겁고 본인의 개인 신발들이 망가지는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서 잔불 끄는데 큰 노력을 해준 직원분들께 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화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큰 바람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통환경국장님. 그간 오랫동안 준비해온 연신내 보행환경 개선 거리가게 활성화 사업이 지난주부터 이제 드디어 철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2주간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가장 어려웠던 게 연신내 전철역 구간에서 보면 거기가 상당히 보행 거리가 폭이 좁습니다. 근데 그쪽을 피해야 함을 설득을 그동안 올동안 해왔고 거리가게에서 기꺼이 따라와 줬고요. 또 연서 시장에 가게 하시는 분들 16개 정도 가게가 아케이드를 철거하는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 부분도 실랑이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지난주까지 마무리가 돼서 철거에 동의해 줬습니다. 그래서 거리가게와 연수시장 관계자들 또 특히 일자리 경제과에서 협조 업무를 잘 돼가지고 철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 활성화 문제가 여러 번 대두되고 있는데 연수시장이 아무래도 전통시장 중에서는 가장 방문객이 많은 것 같아요. 전통시장 활성화 더불어서 그쪽에 은평의 명소가 되도록 저희도 힘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거리가게가 아마 가장 핫한 곳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까지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스도 일반 부스하고 네. 좀 다르게요. 네. 유럽형 마켓 부분인데 네. 그 부분도 네. 통과돼서. 네, 주민복지국장님. 네. 네, 복지재단 설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 설립 조례안이 지난 임시회 때 부결됐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저희가 사실은 2년 동안 민간과 함께 그리고 동해에서도 많은
지원들, 구청의 지원들과 함께 만들어 온 건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은평구는 복지 수요가 굉장히 많고 또 복지 환경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복지재단 설립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조례안을 일부 개정을 해서 다시 재상정할 예정입니다. 구의회에서도 추천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임원 추천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다시 재상정을 할 예정인데 부서장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에는 이제 초고령 사회가 돼서 5명 중에 1명이 이제 어르신인 시대가 되고 하면 굉장히 돌봄의 수요들이 급증하게 될 거고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는 우리가 함께 대응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복지재단 설립은 굉장히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간부님들의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복지가 일단 어려운 사람들의 이제 복지라고만 이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문화 복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주거 복지라든가 복지 체계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지 지금 복지계의 복지만이 아니라 이제는 삶의 질을 높이는 것들이죠. 이게 이제 복지의 영역인 거죠. 복지를 단순하게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만의 복지가 아니라 이제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이기 때문에 이제는 문화복지, 주거복지 할 거 없이 모든 게 다 뭐 의료복지 다 복지 체계라는 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재단이 그 복지재단이 단순하게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많은 곳들이 행정의 복지 체계를 나눔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만들어내는 것인 거죠. 근데 이걸 단순하게 내가 먹고 사는 부분만 해결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복지 영역을 다 총망라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복지국에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너무 이렇게 작게 포지셔닝을 너무 작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폭넓게 생각하고 여기에 국들이 다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는 복지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복지, 주거복지 할 거 없이 모든 것들이 의료복지까지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는 거고 총망라하는데 한쪽에서만 그 주민복지국에서만 모든 걸 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맥락을 정확하게 아시고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혹시 보건소장님 더 뭐 말씀하실 거 있나요? 없으세요? 그러면 우리 의사무국장님. 네. 예, 의사무국장입니다. 방금 우리 주민복지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복지재단 이번 지난 임시에서 이제 통과 못된 점 사무국 직원으로서 또 한편 마음도 안타깝고 또 마음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번 잠시 11월 2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약 23일간 마지막 중요한 2차 정례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안건으로는 지금 예상으로는 우리 은평복지재단을 포함해서 한 23건이 지금 올라올 예정이 돼 있고, 그다음 제일 중요한 2021년도 예산안, 그다음에 이제 구정질이 이틀간 열릴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장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복지재단은 뭐 우리 주민복지국의 문제가 아닌 전체 더 나가서 우리 구의 사무국에서도 적극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전 부서가 해당되는데요. 사전에 뭐 예산안도 그렇고 안건 심사도 그렇고 사전에 구의원들하고 사전 설명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약간 좀 민면사항이 있다 하면은 사전에 저희 전문위원 구의 직원들하고 좀 소통 좀 해서 이번 정례회의는 모든 안건 그리고 예산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간부님들의 협조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은 교육복지가 있는 거고요. 문화복지가 있는 거고 재정은 재정, 교통부터 시작해서 다 복지 영역이거든요. 복지재단에서 그런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우리 주민복지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에 해당하는 거라는 거 분명하게 아시고 역할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더 부국장님 혹시 더 추가로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혹시 비서실장 혹시 없습니까? 네.
애쓰셨습니다.